미나상, 하지메마시테. 안녕하세요, 혜린쌤입니다. 미나상, 하지메마시테. 안녕하세요, 혜린쌤입니다. 와타시와 한국대 여기 앉아. 여기 앉으라고? 응. 내가 잘 말하는지 봐줘. 한국대 메이크 사롱의 게이토 뷰티 유튜버 として活動しているヘリム先生と申します。日本の方々にも会えたらなと思ったんですが、やっとチャンネルを作ることになりました。頑張って日本語の勉強はしていますが、まだうまくできなくて、韓国語で動画を撮りたいと思います。아니야? 애를 항상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됐다. 잘했어. 素晴らしい? 응. 아리가또. 수고했어. 아무튼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저의 일본 유튜브 첫 영상은 제가 한국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겸 크리에이터로서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도 한국 브랜드에서 색조 제품 출시를 함께 할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일본 채널 보고 계실 K뷰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시청자분들도 아실 만한 정말 색조 예쁘게 만드는 한국 브랜드들과 한 재작년 정도부터 콜라보해서 이런저런 제품이 나왔고, 사실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도 제가 몇 개 봤어요. 그래서 일본 여행을 제가 되게 자주 가는데 이렇게 매대에 진열이 돼 있는 걸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던. 근데 이게 혜림쌤이랑 콜라보해서 만든 건가 모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메이크업에 사용한 제품 100% 다 제가 참여한 제품은 아니고요. 좀 있어요. 거의 다 제가 참여해서 만든 제품들이긴 한데, 그런 거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찍어보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굉장히 지극히 혜림쌤적인 느낌의 메이크업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색조들 가득가득 써서 오늘의 이 메이크업 완성해 본 건데, 그럼 오늘 준비한 이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 볼게요. 기초부터 하나씩 해볼 건데, 제가 스킨 바를 때 잘 쓰는 솜이에요. 시르코토 제품 쓰고 있고, 이게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제가 엄청 민감성 피부인데 이 화장솜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크림은 밀크터치라는 브랜드에서 곧 출시될 크림인데요. 이것도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순한 수분크림이에요. 제가 수분크림 고르는 거에 굉장히 예민한데 이거를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크리에이터로 일을 하면서 출시되기 전의 제품들도 많이 받아서 써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손꼽기에 신제품을 빨리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리고 이거는 요즘 되게 잘 쓰고 있는 바이오힐보라는 브랜드의 톤업 선크림인데요. 밝은 피치색의 톤업 선크림인데, 이렇게 톤업도 되면서 수분 광채도 가득가득 머금고 있는 선크림이라서 제가 되게 좋아하고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한국에 놀러와서 올리브영 가실 일 있으면 이 선크림 써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쁘죠? 톤업이 엄청 강하게 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고, 이 수분감이 묵직하지 않고 좀 가벼운, 근데 되게 촉촉해요. 이렇게 대충 손으로 펴바른 다음에 스펀지로 두드려줄 건데, 이거는 더툴랩이라는
툴 회사가 있어요. 속눈썹도 만들고 이런 스펀지도 만들고 이런 회사인데 저랑 되게 콜라보를 많이 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더툴랩은 오피셜 재팬 채널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더툴랩 재팬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제가 제작돼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굉장히 많은 브랜드입니다. 톤업 선크림만 발랐는데도 꽤 말끔해졌죠. 요철이나 붉은기들이 좀 더 있으니까 쿠션으로 조금 더 커버를 해줄 건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퍼프는 물에 적셔서 쓰는 아쿠아 퍼프예요. 이렇게 생긴 물에 적셔서 쓰는 스폰지 퍼프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디자인해서 출시한 퍼프이고요. 이것도 되게 편한데 이거는 제가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을 하면서 고객님께 해드릴 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집에서 그냥 혼자 여러분들 메이크업 하실 때는 이 퍼프가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쿠션도 내장되어 있는 퍼프 잘 안 쓰고 제가 만든 이 퍼프로 베이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 그냥 마른 퍼프, 물에 적시지 않은 퍼프보다 훨씬 화장이 잘 먹고 밀착도 잘 되고 피부 화장이 정말 예쁘게 돼요. 또 일본 분들은 베이스를 좀 얇게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써보시면 굉장히 만족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제품이고요. 똑같은 제품도 더 가볍게 잘 밀착되게 오래가게 바를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요철이나 붉은기가 강한데 주변에만 이렇게 쿠션 한 번씩 더 해줬고요. 얼마 전에 턱에 뭐가 났었어가지고 이렇게 흉터가 좀 있는데 요거는 스파 컨실러를 이용해서 커버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일할 때 쓰고 있는 컨실러 팔레트인데 뭐 이런저런 브랜드의 컨실러를 조금씩 다 담아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컨실러입니다.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착색의 흉터 같은 것들은 이렇게 작은 브러쉬로 부분만 커버해줘야 전체적인 화장이 두꺼워지지 않으니까요. 아이브로우는 이걸 써볼게요. 세잔느 저번에 일본 갔을 때 사온 거예요. 엄청 가늘어서 괜찮더라고요. 지금 눈썹에 푸른기가 너무 많아서 약간 브라운 컬러로 그려서 푸른기를 좀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밑바탕을 좀 그리고 방금 2호로 그렸는데요. 5호는 조금 더 푸른기가 많이 들어있는 그레이예요. 이걸로 약간의 연결감, 제 원래 눈썹과 그린 것과의 연결감을 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보통 작업을 할 때는 눈썹은 딱 한 가지로만은 잘 안 끝내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컬러를 좀 섞어서 약간 미술하듯이 그리는 걸 좋아하고요. 이거는 라카의 브로우 쉐이퍼예요. 라카라는 브랜드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로우 쉐이퍼입니다. 이게 고정력이 되게 좋고요. 이렇게 하얗게 굳지도 않고 너무 물지도 않고 딱 예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몇 년째 이것만 쓰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예쁜 방향으로 털을 좀 빗어서 브로우 쉐입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고요. 아이 프라이머는 이 어반디케이 제품만 쓰고 있어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오늘의 아이 메이크업은 이 섀도우로 할 건데 이거는 제가 밀크터치라는 브랜드랑 콜라보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는 늦여름이나 초가을 정도에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이고요. 여러분들께 제일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컬러는 이게 핑크 계열이 있고 약간 살구 코랄 계열이 있는데 이걸로 해볼까 봐요. 되게 데일리로 쓰기 좋은 적당히 맑은 컬러들로 구성된 팔레트이고요. 이 미디움 브라운 컬러로
앞쪽, 뒤쪽 이렇게 음영을 좀 넣어주세요. 하고 남은 양으로 중간에 가볍게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애교살을 그리기 전에 이렇게 애교살 베이스 같은 어떤 것을 올려주는 걸 좋아해요. 이거는 제가 애교살 베이스용으로 그런 명목으로 또 제작 중에 있는 펜슬인데요. 이렇게 눈 밑에 좀 착색 같은 것들 좀 잡아주기도 하고 애교살을 더 선명하게 애교살 위에 섀도우가 더 잘 올라가게 도와주기도 해요. 이 컬러의 섀도우로 눈밑을 밝혀줍니다. 근데 이렇게 흰색으로 가득 채우면 좀 보기 싫고 이제 이 중간 미디움 컬러 이런 거나 요거 다 좋거든요. 여러분 취향껏 컬러를 골라서 아까 위에 섀도우한 거랑 비슷하게 앞, 뒤 음영을 넣어주세요. 하고 남은 양으로 연결. 좀 덜 떠 보이죠? 아까 이렇게 가득 흰색 있었던 것보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굉장히 베이직한 눈화장 방법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이게 딱 기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애교살 아래로 한국에서는 애교살 이 부근의 메이크업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에 음영을 넣었던 이 정도 컬러 있죠? 이걸로 그림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애교살에 힘을 주고 이렇게 이제 삼각존 이걸로 애교살 밑에 이 부분 삼각존에 음영을 줍니다. 근데 저는 딱 삼각존 한 포인트만 넣고 끝내는 것보다는 앞에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게 눈이 더 깊어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가장 좀 짙은 브라운 이걸로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거예요. 이걸로 아이라인이 대충 어느 정도 길을 지나가겠다. 가이드만 잡는 거죠. 이 정도로 할까? 이런 느낌. 바로 아이라인을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아이섀도우로 가이드를 좀 잡아놓고 그리면 짝재기로 웬만하면 안 그려지고 수정이 용이하잖아요.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바로 그리는 것보다는 좀 틀리더라도 이 섀도우로 먼저 좀 길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렇게 그리다가 틀렸어. 틀리면 컨실러로 이렇게 좀 닦아내면서 길을 만들어 가면 돼요. 저는 제 얼굴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번에 하는데 고객님 해드릴 때도 항상 이 방법대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라이너는 보통 2가지에서 3가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때그때 제 기분에 따라서 라이너는 이것저것 쓰는데 일단 오늘은 이 펜슬로 점막 부분을 먼저 채워볼게요. 제가 아이라인 반영구를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점막이 지저분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펜슬로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점막만 채워도 눈이 굉장히 또렷해졌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이걸 좀 써볼게요. 이거는 러브 라이너 리퀴드라고 이것도 저번에 에토코스메 갔을 때 사왔던 것 같아요. 이걸로 제가 아까 가이드 그려놨던 부분 있죠?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라인을 그려줬고 이거 알고 계신가요? 아이라이너가 좀 세워서 여러분들이 보관을 하시면 좋은데 라이너가 새 거여서 너무 잘 나올 때는 이렇게 뚜껑이 위로 오게 이렇게 통에 꼽아서 보관을 해주시면 좋고 아이라이너가 사용감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잘 안 나오기 시작할 때 있죠. 그럴 때는 뒤집어서 이 토출구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보관을 해주시면 라이너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런저런 화장품 제작에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아이라인 가이드 그려줬던 이 섀도우 같은 컬러로
속눈썹 할 건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퍼프랑 같은 브랜드의 속눈썹도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뭉태기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약간 K-팝 아이돌 스타일의 속눈썹 디자인을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내추럴한 것도 있고 이런 속눈썹 디자인도 하고 있어요. 여러 기장의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10mm, 요즘 제일 잘 쓰고 있는 10mm짜리 속눈썹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속눈썹 붙이기 전에 뷰러를 먼저 해주는데 뷰러를 이렇게 조금 따뜻하게 데워서 너무 뜨겁게 쓰시면 안 돼요. 눈 다쳐요. 살짝 따뜻, 미지근 이 정도에서 뷰러를 해주시면 좋고 이거는 원래 통짜로 나오는 속눈썹인데 제가 가닥가닥 좀 잘라놓은 거예요. 이렇게 통으로 한 번에 붙이지 않고 저는 이거를 좀 잘라서 잘게 나눠서 잘라서 붙이는데요. 이렇게 하면 훨씬 눈 깜빡깜빡할 때 불편하지 않고 편하고 이게 적응이 되시면 통짜 붙이는 것보다도 훨씬 쉬워요. 마스카라를 일단 칠해주고 이렇게 마스카라를 바르면서 가닥가닥 모아주면 이렇게 아이돌 스타일의 속눈썹이 연출이 되고 여기다가 뿅 이런 느낌. 반대쪽도 또 해볼게요. 이렇게 깔끔하죠? 이런 방금 위에 한 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언더래쉬도 해줄 건데 네, 요거는 에뛰드의 베이스 마스카라 같은 건데 투명하죠? 이것도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서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얘를 언더 속눈썹 꼼꼼하게 먼저 발라주고요. 아까 사용했던 고데기. 이거는 그냥 꼬치 요리 같은 거에 쓰이는 꼬치예요. 이거를 이렇게 불로 태워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 썼던 마스카라와 동일한 이 페리페라 마스카라로 네, 속눈썹 전체적으로 이렇게 액을 묻혀주시고 마스카라를 이렇게 손등에 살짝 덜어가지고 트위저 끝에 마스카라 액을 살짝 묻혀요. 이거를 이렇게 속눈썹 가닥가닥을 길이도 좀 길어지게. 제가 언더 속눈썹이 진짜 짧고 없는 편인데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눈화장은 거의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섀도우 팔레트에 글리터도 있거든요. 이 글리터도 되게 예쁜데 좀 글리터 반짝반짝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약간 마무리 느낌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쿠션 한 번만 더 가볍게 두드려주면서 피부정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하고 파우더를 살짝 올려줄 건데 파우더는 아워글라스 제품인데요. 이렇게 딱 팔자 주름 생기는 부분 있죠?
이 주변에는 약간 이렇게 매트하게 파우더 처리를 해주셔야 이 부분에 살이 쌓인 것처럼 팔자주름이 도드라지는 거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꼭 파우더 하라고 알려드려요, 저는. 요거는 웨이크메이크라는 브랜드랑 같이 만들었던 쉐딩이에요. 요거를 만들 때는 진짜 내가 잘 쓸 수 있을 제품을 만들자, 이런 주의라서 제가 너무너무 쓰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텍스처와 컬러로 만든 쉐딩이거든요. 이게 일명 뭐 약간 그림자 쉐딩이라 그래가지고 애쉬한 빛이 많이 돌아요. 회색 빛이 강한 쉐딩인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좀 회색이 덜 들어간 소프트 웜이라는 컬러인데 이거는 되게 무난하게 여러분들 다 같이 그림자 색깔로 쓸 수 있는 쉐딩이고요. 좀 붉은기가 없어서 채도가 좀 낮아서 더 리얼 그림자 같이 바른 티가 많이 안 나면서 얼굴 쉐입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이 제품은 제 기억에는 재작년인가? 만들어서 팔았던 것 같고 색조 제품 콜라보 했던 거 첫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입술을 발라볼 건데 립은 제가 항상 립 펜슬을 쓰거든요. 약간 오버스머징 되어 있는 립 메이크업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 항상 쓰는 제품이고 이거는 작년에 클리오라는 브랜드랑 함께 디자인해서 나온 립 펜슬이에요. 그래서 4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저는 2호 컬러를 써볼게요. 2호 컬러가 4가지 컬러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무난하게 두루두루 잘 쓰실 수 있는 컬러인 것 같거든요. 입술이 금방 도톰해지죠? 이게 내 입술색이랑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발색감도 좋기 때문에 내 입술의 영역을 이렇게 확장해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립 메이크업이 풍부해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눈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입술도 사실 같이 이렇게 돼야 밸런스도 좋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런 인중이나 턱, 볼 부분의 면적이 줄어들어 보이기 때문에 얼굴이 더 이렇게 작아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오버스머징 립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것도 제가 클리오랑 같이 만들었던 립 제품인데요. 쉬폰 블러 틴트라는 제품이고 쉬폰 블러 틴트 9, 10, 11, 12, 13, 14, 15, 16호까지 작년에 8컬러를 제가 클리오랑 같이 만들었었거든요. 그중에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15호예요. 저는 이렇게 로즈, 모브 이런 계열 좀 차분한 색상의 이런 로즈 컬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의 플럼 컬러도 몇 방울 들어가 있고 이렇게 바르고 나면 뭔가 얼굴이 확 환해지는 느낌의 컬러를 좋아해요. 그래서 15호를 이렇게 한 번 정도만 레이어링하면 적당히 차분한 느낌의 로즈 모브톤으로 연출하실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딥한 컬러의 립을 되게 좋아해서 제가 일본의 립 색조 제품도 되게 좋아해요, 사실. 근데 이 컬러도 레이어링 하면 할수록 더 딥하게 다운되는 느낌이 있는 컬러라서 좀 멋있는 느낌으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이고요. 이렇게 하면 완전 저의 평소 메이크업 스타일이고요. 여기서 블러셔를 조금 더 얹어도 괜찮겠죠? 블러셔로는 또 제가 한국에 굉장히 좋아하는 블러셔 제품이 있어요. 홀리카홀리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이거는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한 가지 컬러만 팔레트에 들어가 있고 여기는 내장 브러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5호랑 7호를 브러쉬 빼고 이렇게 블러셔를 담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호, 7호 이렇게 담아서 쓰고 있는데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2개를 섞기도 하고 한 컬러씩만 사용하기도 해요. 지금은 조금 섞었고요. 이렇게입니다. 진짜 메이크업 끝이고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네, 일본 분들을 위한 영상은 처음 만들어보는 거다 보니까 좀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해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혜림쌤 일본 채널 첫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